돈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돈벌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떡상시킬 만한 요소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이죠? 한은에서는 24일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461조 6,1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추정했던 0.5에서 0.6%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투자와 소비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고 아파트, 공장, 창고, 교량 등의 건설 투자는 5.2%가 급감을 했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2분기에 집중됐던 정부의 재정 집행이 3분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재정 약발도 시들해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2분기 1.2%였던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에 1% 떨어진 0.2%로 낮아졌습니다. 3분기 성장 쇼크가 발표되면서 올해 2%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4분기에 1% 이상 성장해야만 연간 2%대 성장률의 턱걸이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 여력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이 4분기에도 계속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달성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번 국감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2% 성장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는 3번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 1980년 마이너스 1.7%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였던 1998년도에는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 찾아온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0.8% 등 이 세 차례뿐이었어요. 모두 굵직굵직한 대형 경제 위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처참한 그 성장률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인 요인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의 저성장 쇼크는 이렇다 할 대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닥친 사태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발 경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건보다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상당수 민간경제연구소는 내수 침체와 설비 투자 위축 그리고 수출 부진 등에서 쉽게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22일 국회 시정연설 가운데에서 경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건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통은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가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이에요. 반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 난백상을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2018년 429조 원, 2019년 470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서 쏟아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는 정치적 이념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쏟아붓는 이런 1차원적인 해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증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경제의 시그널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경제 채널 돈벌레를 통해서 이 경제 사이클의 시그널을 읽을 만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팩트 위주로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돈벌레였습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